저는 진심으로 2026년부터 문과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너 뭔 헛소리 아니야? 80년대 살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도 그러네 하고 생각하게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한동안 문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은 이과, 못하는 애들이 문과,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문과 이랬단 말이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의대 가고 그 다음은 이제 스카이 공대를 노리거나 아니면 이제 컴공을 가서 코딩을 하거나 이게 트렌드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재 고등학생들은 문이과라는 공식적인 개념은 없어요. 근데 사실상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이과,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 있고 물리, 화학 이런 걸 고릅니다. 그런데 왜 문과 전성시대가 온다고 말하는 거냐? 그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 말이잖아요. 챗GPT,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 이런 애들을 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언어 모델이에요.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언어로 AI한테 말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AI가 해주는 일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님이 출연하신 이 팟캐스트를 봤는데 그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데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합니다. 원래도 AI 때문에 AI가 우리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살짝 쎄한 느낌 정도는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AI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클로드에서 오퍼스 4.6 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진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냥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는 어떻게 하면 해고가 안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황이죠. 클로드 그게 뭐길래 그러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클로드라는 AI 모델이 있는데 그 안에 클로드 코드라는 개념 즉 클로드가 코딩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요즘에 뚝딱 어플도 만들어주고요. 웹사이트, 서비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개발을 따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클로드 코드로 그냥 몇 분 뚝딱뚝딱 하고 말만 잘 시키면은 웹사이트 뚝딱 나오고 심지어 그냥 사이트만 겉보기에만 이쁜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 안에 AI 기능을 심어서 AI 서비스를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개발자의 영역들, 전문 개발자가 붙어야 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전문 기술자들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예전에는 AI 사용을 그냥 정보 검색용 정도 혹은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만 했다면 요즘은 정말 전문 개발자 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건 다 AI 시키고 AI가 못하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걸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방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야 근데 그건 그냥 AI가 일을 점점 잘하는 거잖아. 그거는 문이과 할 것 없이 다 문제 아니야? 그냥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왜 문과 전성시대가 오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I를 잘 활용하는 비결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문과적 소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 카파시라고 전 테슬라 AI 이사였던 분이 계세요.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가장 뜨거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뭐라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대충 들어보면 C 언어, 자바스크립트 그런 게 아니고 영어, 즉 그냥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게 제일 강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면서 AI가 설계할 그 맥락을 제공해주는 인문학적인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사용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죠? 영어, 논리, 질문, 인문학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과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AI에게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게임이에요? 프롬프트를 결론적으로 많이 압축했지만 프롬프트를 잘 쓰고 잘 일을 시키는 사람이 모든 걸 갖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AI가 만들어진 자체가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모사해서 만든 게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과정이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사람에게 일을 잘 시킬 때와 굉장히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AI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적절한 근거 자료를 줘야 되고요. 적절한 지시를 줘야 되고요. 제약 조건을 정확히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코딩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 공학의 영역이 아니고요. 어떤 영역이냐면 경영, 커뮤니케이션, 심리 이런 영역이잖아요.
물론 문과만 간다고 이런 능력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의 취지는 그러니까 문과에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문과적 혹은 예체능적으로 고려되는 소양들 있잖아요. 사고력, 언어 능력,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오픈AI CEO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개별적인 기술보다 좋은 아이디어와 학습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결국 AI 시대에 잘 되고 살아남는 사람들, 나아가서 더 잘 되는 사람들은요, 문과적 혹은 예체능적이라고 고려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제 의견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AI 리더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이 사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변화가 너무 빠른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잘 되려면, AI를 잘 써먹어서 잘 되려면 어떤 능력과 습관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요, 느린 지적 활동입니다. 아까 잠시 소개한 오픈AI 샘 알트먼이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의 선두주자잖아요. AI 대장이잖아요. 인류의 AI 대장 중 한 사람이야. 그런데 AI 대장이니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AI랑 대화만 할 것 같잖아요. 샘 알트먼은 노트를 들고 다녀요. 항상 손에서 노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무조건 노트를 펴니다. 빌 게이츠는 어떤가요? 빌 게이츠는 AI 시대에는 이제 좀 지나가신 분이긴 합니다만, 빌 게이츠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여백에 손으로 직접 메모를 한다고 해요. 타이핑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생각 주간이란 시간을 가져서 펜에 들어가서 책과 노트만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생각하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경영을 할 때 제프 베조스가 주관하는 회의에는요, PPT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누가 보고를 해야 되면 PPT를 띄워놓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장문의 글을 가져와야 됐다고 합니다. PPT로 발표를 하면 보통 그 블랙 포인트라고 하죠. 핵심 요소만 딱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프 베조스는 좋아하지 않고 쭉 글로 다 풀어서 설명해라. 왜? 블랙 포인트 PPT 슬라이드에는 사람의 생각이 단절되어 있고 20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장문의 글을 쓰면은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이 거기에 사고 과정을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자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샘 알트먼이 노트를 쓰는 것, 빌 게이츠가 생각 주관을 갖는 것, 제프 베조스가 장문의 글을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 다 뭡니까? 하나같이 느린 지적 활동이에요. 속도는 느리고 머리는 많이 써야 되는 활동입니다. 이게 저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고력, 기획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아날로그여야 돼요. 손으로 써야 되고요. 직접 써야 되고요. AI가 그냥 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기획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글을 쓰고, 그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지언정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요, 도구가 사고를 형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키보드를 사용한다거나 뭔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면요, 큰 사고를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뇌에서 좀 얕은 사고, 빠른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깊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책을 읽거나 손으로 쓰는 이런 느린 아날로그적인 활동은요, 깊은 정보 처리를 하는 부위가 활성화돼서 집중과 몰입을 돕는다는 거죠.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느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요즘에 사실 정보는 검색하거나 AI에게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AI가 교육을 대체할 거다, 어쩐다, 뭐 그런 말이 나와요. 학교가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AI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검색하고, 그런데 그렇게 AI를 통해서 얻은 정보 중 제 뇌에 오래 남아있고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정보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 기억에 남고 써먹는 정보들은 있는데, 얘가 뭔가 내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다, 정말 내 삶의 체화가 된다, 이런 지식은 없어요. 정말 제 삶을 바꾸고 제 삶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통찰과 지식들은요, 대부분 종이책에서 나옵니다. 혹은 어디서 나왔냐? 팟캐스트라거나 유튜브 롱폼이라거나. 즉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속도가 느리면서도 좀 내가 곱씹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오래 남더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어떤 주요한 아이디어, 그리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지식들, 그게 AI로부터 온 지식이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그런데 비율을 따져보면 어떻냐는 거죠.
소비한 정보의 양, AI를 통해서 소비한 정보의 양과 오프라인에서 소비한 느리게 소비한 정보의 양을 비교해봐도 인생의 그 비율을 따져봐도요. 내 삶에 남아있는 유의미한 정보들은 느린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게 많을 겁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 고민 있거나 하면 AI랑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 AI랑 대화하면 뭔가 막 우와 생각이 확장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브레인스토밍 해주는 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얘랑 뭔가를 회의하면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뭔가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AI가 쫙 뱉는데 마음 한편이 뭔가 이게 맞나?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노트를 들고 제 사무실 앞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그 호수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들고 필기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들은요. 그렇게 걸으면서 고민을 하면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AI랑 1시간을 잡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오던 게 나가서 10분 걸으면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처럼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더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거장들, 아까 샘 알트먼, 빌 게이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AI를 누구보다 잘 쓸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AI로 주변 환경을 도배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지속하는 이유가 뭐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그게 더 결론적으로는 더 시간도 절약해주고 의사결정을 잘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해보시면 좋을 건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정보를 습득해야 될 때 요새 유튜브 영상 그냥 그 링크 넣고 AI 요약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냥 좀 느리게 읽어보시고요. 좀 느리게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냥 백지를 펼치고 아까 내가 들은 내용이 뭐지? 방금 내가 공부한 내용이 뭐지? 요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느리게 습득하고 머리를 써서 고민해가지고 인출해본 정보가 정말로 남는 정보지 AI한테 물어봐서 딸깍해서 나온 정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정보가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으면 뭐합니까? 내 머리에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정기적으로 글로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컨텐츠 만드는 게 모두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컨텐츠 작성 역량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교육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 수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마지막 생각과 검토는 본인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본인의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고 실력이 느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만드는 유튜브 컨텐츠라거나 스레드 글이라거나 인스타 릴스 이런 것들은 AI 안 시켜요. AI한테 정보를 찾아와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게만 하지 기획과 제작은 제가 합니다. 이게 느려요. 딸깍하면 5분이면 되지만은 제가 생각하면은 원고 한 편에 2-3시간은 써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모두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거든요. 즉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공은 소수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자원은 희소한 자원의 가치가 높은 법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깊게 느리게 사고할 수 있는 것의 가치가 점점 더 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도 느린 지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두 번째 해결책은요. 대면 활동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그 대면 경험, 오프라인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순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 하는 말이 아니죠. 나중에는 그 AI가 더 고도화가 될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 10년 지나면은 나중에는 정말 AI랑 인간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가 축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공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AI끼리 하는 축구 경기 보고 싶으세요? AI가 하는 예술 공연 보고 싶으세요? 보기 싫거든요. 저는 별로 보기 싫거든요. 운동 경기가 재미있고 경이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 저런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그리고 인간들이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의 격렬함이라든지 승부욕이라든지 이런 불타오르는 인간들이 부딪히고 의외성이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뭐 부상이 생기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격렬한 감정과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공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라 교회를 다니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90%의 목사님보다 AI가 설교문 잘 쓸 겁니다.
저는 장담해요. 90%의 목사님들보다 AI가 설교문 잘 쓸 거예요. 근데 저는 AI의 설교가 듣고 싶진 않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난다? 친구들보다 사실 AI가 제 말을 훨씬 잘 들어줄 겁니다. 친구들은 맨날 뭐 말해도 네 그럴 줄 알았다 병신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AI는 와 맞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공감 다 해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내 말 다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는 AI보다 그냥 좀 시답지 않은 농담도 하고 저 놀리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놀고 싶어요. AI가 사회적인 인간관계 이런 걸 보충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가 휴먼 네트워크가 너무 없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충은 해줄 수 있을 건데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과의 만남과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비즈니스의 힌트는 어디에 있냐? 방금 말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경험을 잘 설계해 주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는요. 최근에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AI가 여행 예약이나 일정 관리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좀 기계적인 일들 혹은 기술적인 일들은 처리해 줄 거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인간 호스트는 원래는 인간 호스트가 예약도 받고 예약 확정해주고 뭐 안내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인간 호스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환대, 인간적 교감. 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AI가 다 하더라도 왔을 때 오셨어요. 혹은 오신 게스트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번에 파티할 건데 뭐 같이 바베큐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환대해주고 인간적인 교감하는 거는 인간밖에 못한다라고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가 말합니다. 요즘에 메가스터디와 같은 인강 사이트들이 많이 좀 매출이 저하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동네 학원들은 잘 돼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인강 듣고 애들이 스스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직접 대면으로 갈구는 거죠. 갈구고 관리해주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그 물리적인 환경이 성과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소비자들이 학생들이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대면 환경이 좋은 겁니다. 즉 결론은 뭡니까? 결국 AI 시대가 되고 삶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갈수록 반대로 인간은 오프라인 인간 대 인간의 경험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을 잘 설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브라이언 체스키와 같은 세계적인 CEO들도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면 경험을 잘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많이 가봐야 돼. 내가 모임도 많이 가보고 오프라인 이벤트도 가보고 공연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벤트에 많이 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 행사에서 이런 세팅이 있으니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계발계 뭐 요즘 활동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기계발 구루가 토니 로빈스거든요. 토니 로빈스가 판매하는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최상위 상품이 뭐냐면 그냥 토니 로빈스랑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피지 섬 가가지고 노는 상품입니다. 근데 엄청 비싼데 불티나게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의 속성 저자이신 김승호 회장님도 비슷한 걸 하시거든요. 한국 사장학교에서 강의 듣고 뭐 강의나 워크샵 이런 것들 하시는데 최상위 상품은 김승호 회장님 미국 농장 놀러 가는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점점 더 가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프라인 기반으로 좀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활동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프라인적인 대면 만남의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AI 시대가 될수록 더 이상 지식도 중요하지 않고 기술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시대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그 본연의 가치를 가장 잘 챙기는 사람,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문송합니다. 문과 끝났다. 야, 문과 가서 어떡할래?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문과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AI 자체가 언어 기반이잖아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AI가 어떤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보다 얘한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기획해서 시킬 거고 얘한테 어떻게 논리적으로 지시할까가 더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문과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베스트는 뭐냐면은 이과적 베이스에 이런 문과 소양이 있으면은 베스트긴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런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느린 지적 활동이 필요하다. 샘 알트먼이 항상 노트 들고 다니고 빌 게이츠는 손으로 책에다가 메모를 하고 제프 베조스는 6페이지짜리 장문을 써와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모두가 빠른 정보에 이끌려 다닐 때 종이책 읽고 손으로 쓰며 산책하면서 느린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할 겁니다. 대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고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대 인간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연결은 점점 더 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잘 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잘 되는 사업, 모든 개인의 사업들도 이 인간적인 경험을 잘 설계하는 것에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사실 어디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문과 전성시대가 왔어요. 그냥 제 실제로도 보면은 제 주변에서 진짜 요새 임팩트 있게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문과 나와서 증권회사 가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디자인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뭐 저도 사실 영어교육과 문과 나왔고요. 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뭔가 이과여서 기술의 극치를 달려서 잘 되는 분들보다도 뭔가 이 기본적으로 어떤 글쓰기를 잘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기획을 잘한다든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문과적 혹은 예체능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는 전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고요. 뭐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을 적어주시면 함께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항상 이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유익한 자기계발 인사이트를 뉴스레터로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방금 느린 지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것과 글로 읽는 건 또 다른 매력이 있고, 글로 읽는 게 사실 느린 지적 활동의 가장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컨텐츠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